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체 살인사건 5건 가운데 1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2017년만 해도 이 전체 살인사건 301건 중에 55건, 그러니까 18% 정도가 남편에 의한 아내 살인 범죄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이혼까지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재구성할 판결,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이혼 숙려 기간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비정한 남편의 사연을 다룹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뭐냐면요, 부부가 신중하게 이혼 결정을 하라고 이혼에 설령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 지난 뒤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만 이혼이 가능하게 만든 우리 민법상 제도인데요. 이 법적인 이혼 절차의 종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은 왜 아내의 생명을 빼앗았을까요? 그리고 이혼 숙려 기간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은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7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이야기인데 왜 아내를 살해한 건가요? 이 두 분은 아마 그 지역에서 조그만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혼하기로 해서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따로 떨어져서 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한 집에 같이 있었던 이유는 2014년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아들 때문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7월 24일 날 밤 11시경에는 아마 그 이혼 숙려 기간에 있는 아내가 이제 아들을 두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맡긴 거겠죠. 아들을 두고 외출을 했다가 밤 11시에 귀가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남편이 혼자서 봤으니까 좀 불평불만을 토로했겠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돼가지고 1시간 정도 다투다가, 뭐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남편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찔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정을 낸 모양이죠. 네. 그랬더니 실제로 이 사람이 집에 있는 흉기로 아내를 공격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아내를 결국 그 살해했습니다.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미 이혼하기로 협의는 해서 숙려 기간을 가진 것 같은데, 프로파일러님, 그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이제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었고, 근데 이건 뭐 흔히 말하는 간병 스트레스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이제 가정폭력 부분이 있었고, 이게 사실은 동기인지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가정 내 스트레스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이것 때문에 경찰도 이회나 출동을 했고, 이게 분명한 거는 이혼을 결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숙려 기간 동안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붙어 있었던 부분인 거죠. 아하, 이혼 숙려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정 폭력이 원인인 경우에는 뭐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축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면제는 안 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이혼 숙려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면제는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자식이 있을 때는 3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1개월이고, 또 이제 폭력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그 이혼하게 된 것이 그 과거에 뭐 폭력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이혼 자체가 이 폭력 때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14년에 이렇게 또 이제 혼수 상태가 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빠르게 하려고 쓰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3개월을 이제 갖춰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물론 스트레스가 강했을 것 같지만, 상당히 좀, 아픈 사건이죠. 저는 사실 작년에 이 사건 일어났을 때, 작년 사건이잖아요. 7월달. 이 얘기 듣고서, 아들이 혼수 상태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참, 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그렇죠? 또 별거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안타까운데,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남편 결국 아내를 살해하고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면서요?
있어요? 예, 뭐 결국 그 숙박업소 손님들 투숙객들에 의해서 신고가 돼가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재판에 회부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하고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찔렸을 뿐 나는 살인의 고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비명이 녹취되어 있는 자료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녹음된 시간이라든지 경찰 출동 당시의 상황 같은 거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다 해가지고 살인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8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2심은 어떻게 나왔죠? 이게 원래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18년이 선고됐던 건데 2심에서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가정을 끝까지 지켰어야 됐는데 어리석은 탓에 너무 큰 잘못을 했다. 앞으로 남은 삶은 속죄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고요. 결국 이 남성의 변호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들과 자녀가 지금 선처를 원하고 있는 만큼 게다가 지금 뇌사 상태인 아들이 지금 병상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없는데 지금 아버지까지도 만약에 이제 긴 시간 병상 옆을 지키지 못하면 아들이 더 큰 피해를 보니까 제발 뇌사 상태의 아들을 병가로 하면서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자, 반성하는 모습입니다. 2심에서는 어떤 결과 나왔나요? 2심에서는 12년으로 6년을 이제 감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들 수 있겠는데요.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다. 병가를 하면서 말이죠.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했어요. 그 점도 컸고요. 그다음에 우발적 범행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내가 남편이 죽자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자, 가스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탄불까지 피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칼로 찔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제 그 화가 났던 거죠. 그건 우발적이라는 것도 분명하고 그래서 6년이 어쨌든 감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뒤늦은 속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남성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사례는 이제 숙려 기간에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별거 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이혼 소송 중인 40대 남편이 자신보다 7살 연하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죠. 범행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미 별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따로 살고 있는 주택 앞이었어요. 남편은 범행 직후에 여동생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여동생이 자수를 권유하자 곧바로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네. 1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내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척추질환이 있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갔다.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죠.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별거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뭐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아내의 주소를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나오자 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오래 계획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거는요, 한 달 전부터 잠복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는 왜 연탄불 그런 얘기 하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 만나자마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실행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계획 범죄였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아주 주도면밀하게 잠복까지 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범죄하고는 좀 더 재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보는 앞에서 이 엄마를 그러니까 살해한 사건입니다. 끔찍합니다. 뭐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아내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자랐을지 가늠이 안 되는데요. 또 엄마 없이 살아야 되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또 무슨 죄인가요? 자, 남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땠나요? 네, 남편은 본인이 자수했으니까 감경해달라.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즉 말하면 심신미약을 주장한 겁니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미리 구입을 했고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세웠잖아요. 그런 뭐 범행 경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처벌 받아야 된다 하고 자수 인정 안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5년 동안 아빠였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빠 아닌 거예요. 예. 15년간 아빠였지만 진짜 아닌 거고 그 사람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 참작이 돼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까지 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이혼 과정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첫 번째 사례는 12년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2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달라진 것은 이제 자녀들의 선처가 있었다는 점과 없었다는 점이군요. 그렇죠. 앞에 거는 자녀가 이제 선처를 호소를 했고요. 뒤에 거는 엄벌을 요구했어요. 그 딸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생일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엄벌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계획적과 우발적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게 아니 자식이 있는데 그 앞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게 그 심리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자존심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시당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피해망상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잔혹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하. 아내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정한 남편들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